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디지털 시계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디지털 시계를 이제 구현하려고 하는데 이 시계는 좀 특이한 게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현재 시간 정보를 계속 1초 단위로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시작하고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제 현재 시간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가 다시 클릭을 하면 이제 정지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정지가 되고 그 순간의 시간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가장 최근 현재 시간 정보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정지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서 1초 단위로 다시 시간이 증가되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Shift Register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제 다이얼로그 베이스로 다음과 같이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는 시간 정보를 시, 분, 초 그리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이제 표현하도록 운영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포맷 정보를 설정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불리언 컨트롤이 두 개가 있어서 이 하나의 불리언 컨트롤 같은 경우는 오프일 때하고 온일 때하고 텍스트를 다르게 운영할 겁니다. 오프일 때는 시작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표현할 거고요. 온 상태일 때는 정지라고 하는, 지금이 이제 온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기계적 동작은 스위치 형태로 운영할 겁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서 이제 케이스 구조를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시프트 레지스터를 3개를 운영할 텐데요. 하나하나 이제 좀 따져보면은 우선 가장 위에 시프트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숫자형 인디케이터의 라벨을 제가 타임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형 인디케이터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기 위한 결국에는 그 값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는 시프트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같은 경우는 이 시간 정보를 이제 최초 시작할 때 한번 현재 시간 정보를 표시하도록 운영할 거고, 만약에 정지 버튼을 한 번이라도 클릭을 했다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는 정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시간 정보를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판정하기 위한 불리언 컨트롤이 불리언 값을 가지고 있는 시프트 레지스터가 되겠고요. 이제 맨 아래쪽은 직접적으로 이제 타임이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의 값을 업데이트 해주기 위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시프트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얼핏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VI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 시작,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라벨을 가지고 있는 불리언 컨트롤이 되겠는데 관련된 값을 참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3개의 시프트 레지스터는 2개는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가운데 시프트 레지스터는 거짓으로 초기화를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화일 루프는 이제 1초 단위로 폴링을 하면서 동작하게 되겠는데 시작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동작이 다르게 되겠는데요. 우선 VI가 실행된과 동시에 이 시작이라고 하는 값을 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참 케이스가 바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참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 안에 또 케이스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는 이 가운데 시프트 레지스터 값이 인가가 되는데, 거짓으로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이 참 케이스 안에 있는 케이스 구조 같은 경우도 이 거짓 케이스가 수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거짓 케이스에서 하는 건 뭐냐면 가장 위에 shift 레지스터 값은 바이패스 시켜주겠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불리언 값은
마찬가지로 바이패스 시켜주고, 이 아래쪽 shift register 같은 경우는 날짜 시간을 초로 얻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고 이거를 배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출력을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1초 단위로 이 타임이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의 현재 시간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정지 버튼을 클릭을 했다. 정지 버튼을 그러니까 시작 버튼을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짓 케이스가 수행이 되겠고, 이 거짓 케이스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 가운데 불리언에 해당하는 shift register 값을 자, 랩비에서는 동기와 관련된 함수로 첫 번째 호출이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최초 호출될 때 한 번만 동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시작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하면은 이제 정지가 되겠는데, 정지가 됐을 때는 이때는 첫 번째 호출이 참이기 첫 번째 수행하기 때문에 참이죠. 그러면은 그때 참 케이스가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shift register 값은 참 값으로 업데이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shift register 값 같은 경우는 바이패스를 시켜주고 이 위에 shift register 값도 이 아래쪽 값과 동일한 걸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거지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제 계속 이게 동작하는데 이제 다음 주기에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될 때는 첫 번째 호출 값이 거짓이기 때문에 현재 이 shift register, 입력 shift register 값을 계속 유지하게끔 동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VI가 시작을 하고 나서 이 시작 버튼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정지를 시키게 되면은 이 가운데 shift register 값은 참 값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참 케이스가 수행이 되는데, 이때 불리언 값 같은 경우는 이제 참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 케이스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위에 shift register 값을 1 증가시키겠고요. 1 증가한 값을 이 타임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 값에도 동일하게 업데이트를 해주고 1 증가한 값을 이 위에 shift register에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1초 단위로 계속 이 참 케이스가 수행이 되면서 시간이 정지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시간에다가 1이 계속 더해져서 시간이 업데이트가 되는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코드가 약간 복잡해 보일 수가 있지만 구독자분이 요청하셨던 것처럼 처음 VI가 시작을 했을 때는 현재 시간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가 정지 버튼을 클릭하면 그때 시간을 자 가지고 있다가 다시 시작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계속 1초 단위로 시간을 증가해서 운영하는 그런 디지털 시계를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디지털 시계 구현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자,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 카테고리에서 우선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은 제가 타입이라고 하겠고요. 우선 이거를 디스플레이 포맷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디스플레이 포맷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시간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 이 부분은 제가 날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 정보 같은 경우는 24시간의 시분초 다음과 같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초 단위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캡처한 이론에서 캡처한 화면과 유사한 값으로 표현이 되겠고요. 자,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그리고 글자 폰트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우선 가장 크게 하겠고, 여기에서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이퀄을 누르시게 되면은 계속 키울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정도 키워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보기에 도구 팔레트에서 좀 바탕 색상을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체크박스를 해제하시고요. 여기에서 흰색을 2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바탕도 흰색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안에 있는 내용들도 자, 흰색으로 채우겠고요. 그리고 여기 테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트랜스페런트라고 해서 이 우측 상단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투명하게 보이게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시간을 표현하기 위한 이제 타임 인디케이터는 다음과 같이 만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불리언 컨트롤 2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리언 카테고리에서 우선 빈 버튼을 안 하고요. 자, 버튼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재생 버튼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정지 버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자, 2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하나는 프로퍼티에서 자,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이걸 한번 이론에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은 제가 시작이라고 하겠고요. 라벨을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일 때 색상은 흰색으로 바꾸겠고요. 그리고 자, 불리언 텍스트는 여러 문자를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일 때는 정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프일 때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오프일 때 이 버튼을 클릭을 해야지 이제 정지 상태로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시작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가 표현이 되는데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정지라고 하는 텍스트로 변화이 되는 식으로 운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기계적 동작을 스위치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은 그대로 건들지 말고, 자, 여기에서 자, 오프일 때 색상을 흰색으로 바꾸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정지 버튼이 아니고 종료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프 텍스트도 종료로 하겠고요. 그리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VI 프로퍼티에서 윈도우 모양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제목 같은 경우는 자, 디지털 시계, 그냥 디지털 시계라고 하겠고요. 사용자 정의로 가셔서 여기에서 메뉴, 수직, 수평 스크롤 막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실행될 때 도구 모음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정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이러면은 자,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요 글자 그 폰트를 자, 스타일을 굵은 채로 자,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는데요. 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에서 우선 화일 루프를 하나 크게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종료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화일 루프는 자, 폴링을 하는데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자, 기다림 함수를 이용해서 1초 단위로 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라벨은 제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3개의 쉬프트 레지스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우선 위에 자, 쉬프트 레지스터 추가하고요. 다음으로는 가운데에도 쉬프트 레지스터를 추가하고요. 아래쪽에도 쉬프트 레지스터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하고 아래 같은 경우는 자, 쉬프트 레지스터 값을 배 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할 겁니다. 그래서 타임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0으로 각각을 초기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겠고, 복사해서 자, 다음과 같이 초기화하겠고요. 그리고 가운데 시프트 레지스터 값 같은 경우는 불리언으로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리언 거짓 값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3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경계로 맞춰주시겠고요. 그리고 VI가 실행이 될 때는 시작 버튼을 바로 참값으로 변화해 줄 겁니다. 그래서 시작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자, 여기에서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값을 참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화일 루프 안에서는 시작이라고 하는 값에 의해서 케이스 구조를 운영할 겁니다.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또 크게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시작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 VI가 실행됨과 동시에 시작 값을 참으로 했죠. 참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참 케이스에서는 우선 뭘 하냐면
현재 시간 정보를 계속 1초 단위로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또 케이스 구조를 하나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안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는 이 가운데에 불리언 값을 가지고 있는 shift 레지스터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초기 값이 거짓이기 때문에 시작 버튼이 참이고 그 다음에 거짓 케이스가 먼저 수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 거짓 케이스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우선 자, 불리언 값에 대한 거는 바이패스 시켜주도록 하겠고요. 타이밍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날짜 시간을 초로 얻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이 함수를 가지고 현재 시간 정보를 자, 표시를 해줄 텐데, 자, 이것을 배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변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값을 shift 레지스터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그리고 아래쪽 shift 레지스터 값에 자, time이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처음 VR가 시작이 되면은 시작 버튼이 참이 되고, 그때 또 가운데 자, 불리언 값이 거짓이기 때문에 자, 참 케이스 중에서 거짓 케이스가 수행이 되고, 여기에서는 날짜 시간을 초로 얻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시간 정보를 1초 단위로 이 time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내가 정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시작이라고 하는 값이 거짓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어떤 동작을 하냐면 여기에서와 같이 우선 첫 번째로는 shift 레지스터 값을 변경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방법이 동기화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호출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비교 카테고리에서 자,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자,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 처음에는 관련된 값을 자, 참으로 업데이트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자, shift 레지스터 값을 그대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값을 다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코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처음 VR가 실행이 되면은 시작 버튼이 참이 돼서 현재 시간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다가 시작 버튼을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정지가 되면서 정지가 됐을 때는 자, 첫 번째 호출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가운데 shift 레지스터 값을 참으로 바꾸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참값을 유지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 아래쪽 shift 레지스터 값 같은 경우는 원래 자, 값을 그대로 바이패스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위에 shift 레지스터 값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냐면 이 time이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를 해주기 위한 값을 보관하기 위한 임시 저장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관련된 정보를 아래쪽 정보를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정지를 했다가 다시 시작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 가운데에 불리언 값이 참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수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증가 함수를 이용해서 이 위에 shift 레지스터 값을 1 증가시킬 겁니다. 그래서 1 증가시키고요. 그 값을 다시 shift 레지스터에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증가된 값을 이 아래쪽 shift 레지스터의 값을 동일하게 업데이트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불리언 값은 바이패스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관련된 코드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요. 그리고 자, 이 경우에 지금 연결되지 않은 입력 터미널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자, 입력 shift 레지스터 값을 바이패스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를 좀 줄이겠고요. 자,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코드의 면적이 결국에는 코드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최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 정보도 자, 이렇게 해볼까요? 라벨을 오른쪽으로 배치하겠고,
자, 화일 루프 사이즈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초기 값은 이 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도 좀 줄일 수 있겠네요. 자, 화일 루프 전체 크기를 좀 줄이도록 하겠고요. 자, 이 부분도 자, 와이어를 좀 왼쪽으로 당기겠고요. 전체적으로 코드 사이즈를 자,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 닫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컨트롤 팔레트 닫겠습니다. 한번 동작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O 실행을 하게 되면은 시작 버튼이 참이 되니까 자, 참 케이스가 수행이 되는데 자, 가운데 불리언 값이 거짓이기 때문에 현재 시간 정보를 이 타임이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현재 시간 정보를 다음과 같이 1초 단위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 정지 버튼을 다시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거짓 케이스가 수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동작을 하게 되냐면 이 가운데 불리언 원소를 가지고 있는 shift register 값은 참 값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현재 타임이라고 하는 숫자의 인디케이터는 정지하는 순간의 값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멈춰 있다가요. 그리고 다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참 케이스가 수행이 되는데 이때는 불리언 값이 참이기 때문에 이 참 케이스가 수행이 되죠. 그러면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값에 일씩 증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22시 37분 10.20초인데 여기서 11.20초부터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동작이 되는 거죠. 또 정지를 했다가 다시 클릭하면은 자, 정지했을 때 시간부터 다시 1초 단위로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간단하게 자, 래피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쉬프트 레지스터의 어떤 속성을 이용을 해서 좀 특별한 디지털 시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